우리 집이요. 우리 집. 이게 내 집에서 불륜행위가 있다라는 게 얼마나 쇼킹한 일이냐면,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뭐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면서 혼수를 해 가잖아요. 그럼 혼수를 해서 식탁도 그릇도 냉장고도 침대도 소파도 다 내가 해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혼인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잠시 친정에 어머니 생신으로 잠깐 1박 2일을 간다라고 했는데 그 집을 비운 사이에 그 남편이 그걸 못 참고 상간녀를 집에 들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상간녀와 함께 밥을 해먹고 소파에서 TV를 보고 내가 해온 그 혼수 위에 다 앉아서 다 만지고 하고, 그리고 내가 해온 그 침대 위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내가 이 집에 다시 들어갔을 때 어떤 느낌일까요? 다시 그 물건들을 아예 손도 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이 됐었어요. 왜냐면은 공동 주거권자인 아내가 있는데 주거의 평온을 깨트리는 행위를 아내의 이제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행위다 라고 해서 아내 허락을 받지 않고 아내 의사에 반해서 그 집에 들어왔다 라는 이유로 주거침입죄가 성립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우리가 고소를 해서 전과를 이제 만들고를 했었는데, 최근에 판례가 변경이 돼서 이 경우에 이제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라고 했었던 기존의 판례는 이제 없어지고 주거침입죄가 성립이 안 되게 됐어요. 이거 어떡해. 이거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요? 그런 경우에는? 방법이 없어요. 상간소송 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의뢰인 중에서는 그 신혼 때 해온 혼수를 이제 남편이 가져가라고 하는데 더러워서 가지고 올 수 없다. 너나 해라 라고 하고 집을 나오고 지금 이혼소송 중인 의뢰인이 있어요. 아예 그 상간녀가 와서 거의 집에서 신혼부부 놀이를 했어요. 근데 그거 우리가 어떻게 알았냐면, 거기가 아파트였는데 반대편 동에서 그 아파트 내부가 보인 거예요. 그거를 사진 촬영을 했어. 동영상도 촬영을 하고 줌으로 이렇게 당겨서. 그러니까 보니까 둘이서 뭐 밥도 해먹고 둘이서 뭐 안고 뭐 TV 보고 즐겁게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와이프 안 들어온다고. 침대에서 자고. 그럼 내가 그 집에 다시 들어가서 그 물건들을 만지고 싶겠냐고요.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사는 공간에서 불륜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생각보다 많아요. 바람을 피면서 그 상대방과 모텔에 이렇게 가는 경우들도 있지만, 배우자가 집을 비운다, 뭐 예를 들면 해외 출장을 갔다, 또는 배우자가 친정집에 갔다, 어딘가 여행을 갔다 친구들과, 그랬을 때 상간자를 집으로 오라고 해서 거기서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럼 이제 사건을 겪으면서 보셨을 때 좀 충격적이었던 불륜 장소가 뭐 몇 가지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좀 한 3가지 정도만 말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집이 제일 충격적이었는데 뭐 집이나 차량 뭐 이런 거는 좀 많이 일반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경우고, 야외에서 일어나는 경우는 저는 잘 못 봤고요. 해외에서 일어나는 경우는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제 출입국 사실 조회를 하면은 그분들이 이제 같이 해외여행을 갔다가 온 내역을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출국 날짜가 같고 입국 날짜가 같고 목적지가 같고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출장을 간다라고 했는데 구글 타임라인을 보니까 상간녀 집에 들렸다가 새벽에 출장을 간 거예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이제 날짜를 나중에 조회를 해보면은 상간녀를 데리고 뭐 출장지라고 뭐 이야기를 했었던 그 여행지에 사실은 불륜 여행을 갔었던 거죠. 그런 경우는 굉장히 많았어요. 뭐 해외 유럽 여행 뭐 이렇게를 가면 외국에 가서는 이제 상간 남녀들이 자유롭게 연애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 눈치를 뭐 보지 않고 누구 아는 사람 만날 뭐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여행을 가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직업적으로 좀 자유로우신 분들이 많아요. 사업을 한다던가, 그래서 이제 출장 목적으로 어디를 간다라고 했을 때 와이프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심을 하기 어려운 그런 직업을 가지신 사업하시는 분들이 꽤 많고요. 그리고 골프 여행, 골프를 뭐 1박 2일, 2박 3일 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골프를 치지 않으시는 분들은 골프 치러 어디 간다라고 했을 때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만 하지, 어떻게 뭐 골프를 함께 가고 거기서 어떤 일이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상상을 잘 못하세요. 그래서 이제 골프 간다라고 하면은 그냥 친구들끼리 4명이서 비즈니스 모임을 가거나 아니면 친목을 도모하는 그런 자리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골프를 갈 때 2대2로 남자 여자 이렇게 성비를 맞춰가지고 아예 불륜 여행을 가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럼 그 골프장 불륜이 좀 어떻게 일어나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골프장 불륜은 일단 불륜 관계에 있는데 취미가 골프로 같아서 일어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골프장, 그다음 스크린 골프 이런 취미를 공유하면서 부정행위로 나아가고, 부정행위가 이제 취미가 같으니까 그런 일들을 좀 더 자주 하고, 그래서 그 장소가 골프장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최근에는 좀 특이한 경우로 골프를 하는 거 스폰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스폰이 원래 기존에도 있었던 건데, 기존에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다양한 스폰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최근에는 좀 골프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성매매업소나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그런 뭐 여성분들이 원래 또 다른 류의 스폰을 많이 받고 했었는데 유흥업소 같은 게 이제 영업 시간이 제한이 되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일을 하지 못하고 소득이 이제 줄어들고 하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다른 방법으로 스폰을 해주실 분들을 찾는데 그 중 하나가 이제 골프 모임이 되거나 이제 골프 동반해서 같이 치고 그리고 뭐 골프 비용을 이제 상대방이 부담을 하고 그리고 호텔까지 가고 이런 일종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불륜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단발성인 경우들도 있는데 이러다가 이제 연인이 돼서 이제 불륜 내용 관계가 이제 깊어지는 경우들도 꽤 있어요. 이런 야외에서 좀 이런 장소 같은 게 있을까요? 뭐 동호회라든지. 동호회는 거의 한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무슨 동호회 활동을 하신다, 혹은 상대방이 하고 있다라고 하면 모든 동호회는 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직장 내 불륜이 가장 많은 것도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공감대 형성이 쉽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불륜이 많이 일어나는 건데 동호회 또한 취미생활을 같이 하고 있고 함께 있을 시간이 많고 특히나 동호회 모임 같은 경우에는 1박 2일로 가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그리고 술자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함께 있을 시간과 공간이 주어지고 남녀가 있고 하면은 거기에서는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럼 테니스나 아니면 뭐 등산 동호회 이런 거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뭐 사례 하나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등산 동호회가 좀 더 많아요. 보면은 테니스 동호회보다는 등산 동호회가 불륜이 확실히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등산 동호회에 가입하는 그 목적 자체에서 불륜을 아예 생각을 하고 오시는 분들도 꽤 있고요. 그 안에서 뭐 서로 도시락을 싸주고 함께 다니고 서로 간에 어떤 관계인지 그 동호회 안에서 잘 몰라요. 어떻게 보면은 서로가 다 그렇게 즐기고 있기 때문에 좀 쉬쉬하는 경향도 있고 본인이 그 동호회에 자기는 속해 있는데 상대방이 속해 있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플러스 원으로 해서 가끔씩 데리고 와서 같이 놀고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많고 합니다. 이게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배우자로부터 내가 취미생활 어떤 걸 하는데 그 시간을 좀 인정해달라는 게 이제 배우자한테 잘 통할 수가 있어요. 배우자도 그래 요 정도 취미생활을 할 수가 있지라고 인정을 해주니까 그럼 그 시간은 굉장히 자유로워지거든요. 그 기회에 이제 부정행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약간 그런 거에 특징이 있을까요? 막 제가 듣기로는 막 발목에 무슨 스카프를 하고 다니면은 나는 뭐 이렇게 되게 그런 만남을 원하는 사람이다 약간 이런 표식도 있다고 하고 하던데. 저는 그건 모르는데 그런 것까지 있대요? 발목에 표시? 약간 그런 것도 있다고 하고. 들어봤어. 근데 요즘은 좀 다들 솔직해서 사실 요즘 가장 트렌드는 오픈 채팅방이거든요. 아예 뭐 기혼인데 썸을 타자 뭐 이렇게 제목을 기혼 썸방 뭐 이런 걸로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뭐 표식이나 뭐 이런 건 사실은 좀 감정적이고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요즘 사람들은 아주 솔직하고 대담해서 그렇게 우회적인 방법으로 표시를 하지 않고도 대놓고 바람을 피시기 때문에 네. 요새는 온라인에서 좀 직접적으로 불륜을 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채팅이 예전에는 소개팅 어플 같은 걸로 많이 했었어요. 근데 소개팅 어플의 특징은 또 본인이 유부남이나 유부녀라는 그런 신분을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그냥 이성을 만나는 그런 만남으로 이어지다가 관계가 깊어지면 유부남인 거 혹은 유부녀인 게 이제 알려지게 되거나 아니면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내용 관계를 쭉쭉 이어나가는 뭐 그런 관계로 보통 진행이 됐었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요즘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대담하게 아예 처음부터 나 유부남, 유부녀 이렇게 해서 우리 같이 한번 만나볼까? 불륜을 목적으로 한번 우리 뭐 한번 여러 명에서 한번 썸을 한번 다 타볼까? 이런 식으로 해서 아예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기혼 썸방, 기혼 뭐 어디 사는 누구 뭐 이렇게를 해서 사람들을 모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자유롭게 자유연애를 하는 거예요. 그런 오픈 채팅방이 요즘에는 굉장히 많고 이 사건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이런 그 기혼 썸방이라든지 아니면 기혼자들 간에 이제 불륜을 목적으로 하는 오픈 채팅방에서 불륜이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일부는 호기심의 처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대다수는 사실은 여러 번 그 안에서 여러 명과 다수로 만나는 건데 일반적인 내연 관계는 우리 어떻게 보면 1대1의 깊은 관계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매매 같은 일회성보다는 1대1의 이제 깊은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심각성을 느끼고 가정의 파탄을 더 가지고 온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건데 이런
이런 기혼자들의 이제 불륜 오픈 채팅방 같은 경우에는 일회성은 아니고 습관성인데 굉장히 다수와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한 명과 깊은 관계가 아니고 그냥 즐기고 있고 하는 경우들도 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일반적인 불륜이랑은 조금 다른 양상을 띠고 있어요. 저도 유튜브에서 봤는데 막 그 어떤 젊은 남녀가 5명씩 모여 있고 서로 막 되게 관계를 가지면서 그냥 친구처럼 지내는 그런 네. 모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약간 그런 느낌인 건가요? 네, 성관계를 하는 친구인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여러 명과 다 이렇게 성관계를 하고 그렇게 놀고 있고 그 누가 어떠했다라는 것도 서로 다 공유도 하고 그런 거가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잠깐 좀 너무 놀라신. 알고는 있었는데 이제 네. 불륜에서도 이런 게 있다고 들으니까 네, 그러니까 아예 정조관념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좀 많이 다르고 많이 개방적이게 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문제의식도 크게 없어요. 그럼 뭐 이제 네이버 밴드나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다 쭉 있겠네요. 네, 네이버 밴드도 있고 뭐 아까 말씀하신 그 동호회 같은 것도 뭐 있고 한데 지금은 점점 오픈 채팅방으로 좀 발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주로 이제 그런 분들 사건을 보면은 저장을 해놓을 때 그 사람의 특징을 저장해 놓습니다.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인지와 나이, 뭐 예를 들면은 골프를 주로 치는 동호회다 그러면은 뭐 핸디가 얼마인지 뭐 이런 거 특징을 쭉쭉 적어놔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몇 명과 이제 깊은 관계를 가지는데 그 깊은 관계가 이제 다수와 가지다 보니까 누구 한 명에게 아주 뭐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만 그분들은 좀 생각이 다다익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럼 그 의뢰인분의 사례를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오픈 채팅 불륜만 관련해가지고. 사례가 너무 많아서 이거. 오픈 채팅방에서 이제 만나시는 분들은 썸을 타는 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썸보다는 좀 더 깊은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 명과 다 잡으는 거예요. 걔랑 잤고 뭐 걔랑 뭐 했고 뭐 했는데 그래도 너가 최고인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애정이 싹트기 시작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누구 한 명이 특정이 되기도 하고 혹은 그냥 여기 오픈 채팅방 저기 오픈 채팅방 뭐 이렇게 저렇게를 막 다니면서 여러 명과 성관계를 하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우리 의뢰인은 상간 소장을 받은 피고였는데요. 오픈 채팅방에 이제 호기심으로 들어갔다가 누군가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과 좀 깊은 관계가 돼서 계속 만남을 가져왔는데 그러다가 이제 남편이 알게 됐어요. 그쪽 남편이. 그래서 소장을 받게 됩니다. 이 일이 이제 발각되고 나서 스스로 이제 죄책감과 이런 것 때문에 좀 힘들어했었던 그런 분이셨는데 소장 안의 내용을 보니까 만났었던 그 여성분이 언제부터 외박을 하고 있었고 언제부터 뭐 연락이 잘 안 됐고 소장이 뭐 상대방한테 간 이후에도 뭐 어떤 행동을 했고 라는 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재도 되어 있었고 안에 여러 증거도 나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피고 입장에서는 그 상대가 내가 아닌 거예요. 그날 외박을 한 적도 없고 나는 이제 외박 자체를 한 적도 없고 왜냐면 나도 가정이 있으니까 외박 자체를 한 적도 없고 그때는 내가 만나지도 않았고 내가 만나기 전에 이야기까지 쭉 다 적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피고 입장에서는 자 이거 호기심에 여기 가입해서 처음 만나가지고 굉장히 순수한 내용 관계이지만 뭔가 순수한 관계이고 이제 1대1의 관계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상대방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있었고 그 다양한 사람들 모두에게 나는 너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녔었던 여성분이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은 이제 소장도 받고 상처도 있고 하지만 이제 죄책감도 가지고 있고 그런 이제 복합적인 감정을 가지면서 지금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럼 만약에 그 여성분처럼 여러 명을 만나는 경우에는 그럼 발각을 했을 때 상간소송을 다 걸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다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상대방이 유부남임을 알고 있어야 되는 증거가 또 필요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직장 내에서 만나거나 아니면 오랜 기간 알고 있었던 사람이거나 한다면 우리의 혼인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오픈 채팅방에서 만나거나 아니면 소개팅 어플이나 아니면 밴드 뭐 이런 데서 만났을 때는 혼인 여부를 쉽게 속일 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 기혼들 이제 상대로 하는 오픈 채팅방은 기혼임을 서로 인증을 하고 그 방에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왜 그렇게 하냐면 서로 안전하자는 뜻이에요. 누군가 한쪽이 미혼이고 한쪽이 기혼이고 했었을 때 약간 부담감이 있어요. 나는 가정을 지키고 싶은데 저쪽은 이제 애정이 막 이렇게 올라와서 너의 가정을 깨라 아니면 내가 너의 와이프 아니면 너의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겠다 뭐 이렇게 막 상간자들이 감정이 막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각자 가정을 지키자는 거죠. 각자 가정을 지키는 선에서 안전하게 만날 기혼들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가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이 알고는 있는데 카톡방이라는 게 자주 이제 탈퇴도 하고 방이 뭐 정리가
되는 경우도 많고 휴대폰을 바꾸고 뭐 이러다 보면은 이제 뭐 증거 같은 게 다 없어지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우리 와이프가 우리 남편이 유부녀임을 유부남임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뭔가 증거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 증거가 마땅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챙기신다면은 내연관계에 대한 증거를 추가를 해서 그 다수의 상간자들에게 다 상간소송을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불륜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인가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최근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곳은 아무래도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인 걸로 보여요. 그래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꼭 챙기시고요. 그리고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은 골프장, 그리고 등산 동호회,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 가정을 지키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배우자가 오픈 채팅방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혹은 등산이나 아니면 골프 동호회나 모임 같은 걸 너무 자주 나가는 건 아닌지, 1박 2일로 가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을 꼭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영은 변호사였습니다.